네, 오늘은 많이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문제예요. 수면장애, 불면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잠 잘 시간이 넘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수일 반복되다 보면 만성화되다 보면은 내 몸에도 좀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문제죠. 일단 수면부터 보면은 수면은 한 가지 수면이 있는 게 아니고 5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은 제일 위가 각성 상태, 일어나 있는 상태일 거고, 다음 이제 수면 들기 시작할 때 이제 1단계 수면이라고 부르는데, 뇌파에는 이제 세타파라는 게 나온다고 하고, 얕은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더 진행되면 이제 2단계라고 하는데, 요 K운 복합화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 1, 2단계를 묶어서 얕은 수면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는 있지만은 깊게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얕은 수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이제 3, 4단계를 깊은 수면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이제 델타파라는 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이때는 굉장히 깊게 자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이제 건드려도 모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깊은 수면을 할 때 우리 뇌도 좀 쉴 수가 있고 몸도 좀 회복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잠을 좀 잘 잔다는 거는 이런 3, 4단계가 잘 유지되는 깊은 수면을 잘 하는 거를 이제 좋은 수면이라고 보고요. 다음 렘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REM이 Rapid Eye Movement라고 이렇게 눈이 이제 떠보면 눈동작이 막 떨린다고 그 수면 단계인데, 이때는 기억을 저장하는 단계예요. 우리 꿈꾸는 수면이 요 렘 수면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때 기억을 막 정리하고 그러면서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 수면이라는 게 한 가지 단계로 머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각성 상태에서 점점 깊은 걸로 갔다가 얕아졌다가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수면을 하게 돼요. 보통 한 단계를 1시간 반 정도로 보고요. 하루로 치면은 요 단계를 한 5번 정도 반복하면서 수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은 이제 잘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각성 상태에서 이렇게 렘 수면까지 갔다가 원래는 요 정도에서 되는 거를 적당히 좋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성 상태까지 자주 가면은 이제 자주 깨겠죠. 그리고 얕은 수면만 하는 분들은 깊이까지 못 가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수면 장애 분류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수면 개시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잠에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두 시간씩 뒤척여야 된다. 이러면 수면 개시 장애고요. 수면 유지 장애는 자주 깨는 거예요. 잠은 잘 드는데 뭐 한 시간 반마다 자꾸 깨요. 1시간마다 자꾸 깨요. 이러면 수면 유지 장애로 보고요. 그리고 사건 수면이라는 거는 몽유병 같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깨워서 너 그렇게 한다더라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런 걸 이제 사건 수면이라고 하고요. 기면증이라는 거는 늘 졸린 거, 자도 졸린 거 이제 기면증이라고 하죠. 대부분 불면증이라고 하면 이제 수면 개시 장애랑 수면 유지 장애가 좀 복합된 형태로 많이 내원하시게 됩니다. 수면 장애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 뇌가 깨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목소리도 느껴야 되죠. 근처에 뭐 맡아지는 냄새도 느껴야 되고, 내 발에 느껴지는 촉각도 느껴야 될 거고요. 온도도 느끼고요. 굉장히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뇌에서 뭔가 정리하고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잘 때 이런 것들이 쉴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잠을 올바로 못 잔다,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은 뇌 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몸이 회복될 때도 애들 클 때 보면은 잘 먹고 잘 자야 잘 큰다고 하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막 근육 생기고 할 때도 잠을 얼마나 잘 잘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잠을 잘 때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 상처 난 것도 더 안 나을 거고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 기억력 저하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치매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뭔가 순환계 계통 문제도 잘 나타나고요. 면역체가 좀 다운되고 체중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불면증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잠을 자려면 생체 리듬을 잘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우리 몸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누가 시간 정해준 건 아닌데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잠도 오고 졸리고 그렇죠. 그런 생체 리듬이 있어요. 내 몸의 기억됨. 이런 걸 리듬을 잘 맞춰 나가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뭔가 낮밤이 바뀐다든지 뭔가 다른 활동을 이걸 해야 될 때 안 한다든지 이런 리듬이 깨지면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잘 나타나는데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을 알아서 움직여주는 신경들을 말해요. 교감신경은 몸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애들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뭔가 다운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인데 잠을 자려면은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좀 항진이 돼 있거든요. 늘 좀 흥분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잠 잘 안 오고 이런 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런 거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이완을 시켜서 부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음 체온도 중요해요. 우리가 잠을 자려면은 약간 높은 체온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저체온증이에요. 체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요 구간이 낙차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체온증 혹은 체온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잘 못 잘 수 있겠죠. 다음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코 쪽 문제죠. 코골이 너무 심해가지고 턱 막혀가지고 이런 데서 공기가 유입이 안 되니까 깨버리죠. 숨을 못 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요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을 해야겠죠. 양방에서는 이런 약물들을 처방해 드립니다. 일단은 수면 유도제라는 게 있고 수면제라는 게 있는데 수면 유도제는 이제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이라는 게요. 그래서 요거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히스타민제를 단기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감기약 먹었더니 졸리다 경험해보셨죠? 그렇게 1, 2주 정도 뭐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효과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계통도 많이 처방받으시는데 일단 뭐 자낙스, 알프라졸람이라는 성분의 자낙스라는 약 많이 드시고요. 디아제팜, 플라졸 이런 것들이 안정제 계통이거든요. 그럼 안정제 계통 약들 처방하고 또 스티노스 졸피뎀 성분인데 뭐 스티노스 졸피뎀 뭐 이런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잠을 자게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가 이런 약들 의존성이 좀 큽니다.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걸 복용하면 잠에 들 수 있지만은 깊은 수면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먹다 보니까 잠은 자는데 깊게는 못 자겠어요. 자도 뭐 피곤하고 컨디션이 개선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먹기 전에 좀 다른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행동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생체 리듬을 맞춰주기 위한 건데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 안 자고 뭐 졸려도 일정한 시간 이전에 잠자리 안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는 것만 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잠만 자는 게 중요해요. 뭔가 TV 자극이라든지 핸드폰 자극이라든지 뭐 청각적인 그런 자극이라든지 다른 자극이 오게 되면 뇌에서는 헷갈립니다. 여기가 자는 공간인지 무슨 공간인지. 그래서 잘 때는 그 잠자리에서는 잠에만 집중하시고 깜깜하게 해놓고 뭔가 잠이 안 오고 할 때 이제 다른 데 거실 나가서 뭐 TV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든지 그러다가 잠 좀 올 것 같으면 다시 침실로 오고 이런 식의 행동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수식법이라고 잠이 잘 안 올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이완법인데요. 일단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쉬고 이렇게 속으로 점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부터 1까지 쭉 세고 다시 10으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거고 중간에 까먹었다 하면 다시 10부터 세면 되고요. 숫자 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깊이 숨 쉬고 내쉬고 하면서 몸을 좀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완이 돼야 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내가 항상 춥다, 뭐 이런 분들 아까 체온의 낙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위해서 체온이 좀 낮은 분들은 생강대추차 같은 게 효과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좀 생강대추 보리차 먹듯이 꾸준히 먹고 나면 체온이 좀 올라가면서 뭐 손발이 시다든지 배가 차다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요. 그러면서 잠에 조금 더 깊게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반신욕 같은 것도 효과가 있는데 미국 수면의학회 권고사항 보면은 불면증 환자들한테 자기 한 30분 전에
한 반신욕 같은 거 한 20분, 30분 하고 자보라고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체온을 조금 올렸다가 고개 식으면서 잘 수 있잖아요. 낙차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고요. 뭐 해보면 좋겠죠. 한약 중에서도 좀 잘 수 있게 만들어준 약이 있는데 일단 천황보신단이라는 요 처방이 불면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불안한 거를 좀 치료해주는 그런 안정제 계통의 약인데 이런 거 자기 전에 좀 복용하면은 잠을 좀 더 깊게 잘 수 있고요. 잠을 좀 깊게 잘 수 있게 해주는 한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불면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난 잠 좀 푹 잡았으면 좋겠어. 늘 피곤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상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